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돌아온 닉네임을 바꾸겠다고 야심차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닉네임은 이분의 인사와 함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저는 3주 전에 뉴욕에서 돌아온 남 기자입니다. 네, 남처럼 돌아왔습니다. 네, 남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온 남 기자입니다. 심경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남 기자로 바꾸겠다고 하신. 맞아요. 그리고 또 추억도 남기고 이제 앞으로도 잔고도 남기고 여러 가지 좀 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 이 남 기자로 거의 한 2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죠? 비욘세 나오셨을 때? 아마 그때 초반에 나왔을 때는 비욘세 아주 초반에 그 약간 이제 행복을 미루지 말자 약간 이제 욜로족으로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때 약간 반 만취 방송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저희 집 옥상에서 또 이 혼세님이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좀 합동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아마 한 2년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네, 지금까지 비욘세를 계속 쭉쭉 하고 있을지 저도 몰랐고 남 기자님도 몰랐고.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경제관념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닉네임을 좀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했더니 남기자 어떠냐라고 얘기해서 좋다. 그렇다면 잠고를 남기자.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남처럼 또 새롭게 리프레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처음 온 사람처럼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자입니다. 여러분들 후기 쓰실 때도 남기자라고 꼭 써주세요. 네, 오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남기자라고 써주세요. 이분이 또 조직에 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익명성을 좀 확보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남기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기자님에 대한 근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뉴욕에 1년을 살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사실 이제 시차적은 거의 된 것 같아요. 이달 아마 3일부터 제가 출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3주도 안 됐어요. 또 따끈따끈하게 지금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뉴욕에 가시게 되셨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회사에서 또 제가 기자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은 보통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파원을 나갑니다. 그래서 특파원 약간 주재원 개념으로 나가가지고 뉴욕을 취재도 할 겸.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이렇게 3년씩 나가는데 좀 젊은 기자들한테도 어떤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가 가기에 1년 전에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원래 갈 생각이 별로 없다가 코로나 때 이 3년이나 조금 저희가 못 나가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해외에 나가서 좀 해외도 오랜만에 나가고 싶고 좀 약간 또 답답한데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이래서 그 지원을 했는데 또 돼가지고 1년 정도 나가서 조금 짧지만 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네. 1인 가구로 이제 살다가 뉴욕에 나가서 1년을 이제 살게 됐는데 사실 남 기자님 하면은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던 게 어떤 가구에 대한 욕심, 인테리어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했거든요. 이 집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이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에 굉장히 저희 동네 사람의 귀추가 주목돼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워낙에 많이 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짐을 처분하고 어디 간다는 거는 그냥 아예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저희 집이 좀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의 하여튼 동생의 지인이 또 와가지고 1년을 살게 돼서 다행히 좀 큰 짐들을 두고 갈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짐을 싸는데 이때 또 이 남한테 물려주는데 제가 쓰던 거를 다 두고 갈 수 없으니까 버리려고 했더니 저도 한 100리터짜리로 한 10몇 봉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짐을 또 싸가지고 웬만한 건 가져갔는데 막판에 이제 짐을 무게를 주잖아요. 짐이 그 여러 가지 짐이 있었겠지만 뭐 이민 가방 2개 뭐 그다음에 또 뭐 캐리어 보스턴백 등등 해서 쟀더니 108kg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 혼자. 여자 혼자 1인 가구지만은 네. 1년만 맞아요. 살다 올 예정으로 가는 1인 네. 가구이지만은 108kg가 나왔다. 네. 그리고 108 번뇌란 말 있잖아요. 진짜 번뇌를 느끼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와 네. 씨, 이게 내 짐이 맞나 하면서 갔는데 나중에 풀어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넣었고 네. 내가 정말 욕심이 많았구나. 예를 들면 어떤 거 넣었나요? 와인 칠러만 한 2개 일단 넣었고 근데 왜 와인 칠러를 2개 넣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또 보니까 와인 오프너가 한 4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분명히 네. 생필품이라고 생각해서 네.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촛대를 한 3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풀고 나서 대체 나는 뉴욕까지 왜 촛대를 3개나 가져왔나. 촛대 3개를 네. 가방에 넣어왔다. 시계도 3개였어요. 시계도 벽시계 하나, 뭐 이제 탁상시계 2개인데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아끼는 시계들이어서 늘 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었겠지만 약간 좀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좀 합쳐져서 이제 108 번뇌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그 뒤에 오는 특파원한테는 네.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웬만한 건 뉴욕에 다 있고 오히려 아마존에서 더 싸다. 아니 근데 사실 남 기자님이 음. 뉴욕에 없을까봐 가져간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싸다 보니까 네. 또 이 약간 맥시멀리스트들의 어떤 함정이 뭐랄까 물건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서 그 물건을 차마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지나보니 버려도 됐어요. 근데 너무 애착이 많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그 캔맥주에 네. 스테인리스 빨대를 꽂아서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약간의 이런 그 스테인리스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 있다. 네. 캬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소리 좋지 않나요? 네, 좋죠. 네. 근데 저번 녹음 때 저희가 서로가 너무 녹음한 기억이 없고. 네. 저는 그거 나오고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네. 맞다 녹음을 했었지. 녹음에 대한 사실 자체를. 거의 잊고 지냈을 정도로 그때 좀 만취 녹음을 좀 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 저희가 마이크 2대에 장비가 조금 발전을 했는데 그때는 다짜고짜 가운데에 놓는 마이크 하나를 놓고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양쪽의 성량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를 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키우고 조정해야 되는 편집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미친 짓이었다. 그리고 맞아요. 녹음을 4시간 정도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좀 다짐을 하고 섞어 먹지 말자.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다 아까 하이볼 같은 걸로 좀 시작을 해서 네. 오늘도 좀 서머스비 네. 뭐 광고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좀 이렇게 청량한 비슷한 결로 먹고 있습니다. 네, 서머스비 지금 너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매회 제가 네. 여름마다 많이 먹어서 이쯤 되면 연락을 좀 주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듣고 계시면은 좀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짐보다 더 큰 어떤 위기였던 것이 네. 또 남 기자님네 고양이가 2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리 네. 망이 나니 합쳐서 망나니 네. 2마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당시 어떤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사실은 우리 혼세님도 많이 봐서 알 네. 거예요. 제가 한 3살 때부터 키워서 그 당시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나이가 한 8살, 9살쯤 됐던 우리 고양이들인데 웬만하면 진짜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혼자 계속 키웠고 진짜 사실상 가족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알아봤는데 너무 그 먼 땅에 데려가는데 네. 그 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혼자 갈 때는 한 마리씩밖에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좌석에 한 마리를 데리고 케이지에 넣어서 가는 건 괜찮은데 네. 동반자가 없으면 2마리를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같은 시기 혹은 이제 비슷할 때 이동봉사를 구하지 않으면은 근데 웬만하면 저는 사실 제가 데리고 가고 싶죠. 모르는 분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같은 시간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네. 페이스북 약간 이동봉사 그룹 같은 데도 막 찾아보고 글도 올려봤는데 같은 때에 올라가는 그 같은 비행기를 타는 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좀 가까운 데도 아니고 아무래도 한국이랑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게 조금 네.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좀 알아보면서 알게 된 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네.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요구해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뭐 광견병 주사를 맞추면 되고 뭐 이제 칩을 심고 뭐 이제 몇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전 다 했어요. 데려갈 네. 줄 알고 당연히. 근데 그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 광견병의 항체의 수치가 네. 이 얼마인지 검사서를 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광견병 주사를 맞추고 나서 항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항체 검사가 주사 맞추고 나서
애들을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서 체혈을 해서 그거를 또 이제 그 공식 검사소에 보내서 광견병 수치를 검사소를 받고 만약에 그게 이제 미치지 못하면 다시 또 맞추고 다시 또 피를 뽑아서 해야 되고 그게 되게 곤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웬만하면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주기 싫은데 이미 이제 이걸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2년 3년 간다면 무조건 될 것 같을 텐데 1년 동안 가서 안 그래도 지금 집보다 훨씬 더 좁은 집으로 가야 되고 뭐 캣타워고 뭐고 없죠. 저는 스튜디오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의 환경도 되게 안 좋아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 마리씩 데리고 갈 수도 없어서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았고 가서 이제 그 병원도 제가 거기서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 집 주변에 동물병원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데는 조금 나름 이제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어가지고 주변에 동물병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아프면은 그럼 어떡하지? 막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좀 클 그런 찰나에 이제 굉장히 가까웠던 네. 또 이 지인이 먼저 원래 이제 자주 뭐 휴가 가거나 이럴 때 봐줬던 친구가 네. 내가 1년을 봐주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서 은인이다 진짜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때. 네.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큰 결정이었죠. 저도 되게 1년 동안 좀 많이 걱정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지만은 생각해보면은 너무 그 나쁘지 않았고 너무 고마웠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동물을 그렇게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 가족으로 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도 아니고 둘이고. 근데 망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고양이 원탑으로 늘 올해 고양이로도 한번 뽑아주셨잖아요. 올해 고양이로도 망이가 항상 뽑히고 이런데 그 어떤 찌부된 얼굴이 저는 너무 귀여워하는 얼굴입니다만 또 비행기를 타기에는 맞아요. 그 찌부된 얼굴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단두종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좀 찌부가 되고 조금 이렇게 얼굴이 짧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은 호흡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네. 망이 말고 그 나니라고 하는 친구도 이제 그 스코티시 폴드 종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카센터에서 근데 그 친구도 오신 분. 단두종이래요. 어. 네, 그 친구도 난이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둘 다 단두종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둘 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비행기에서 호흡이라던가 뭔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되게 크게 걱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냥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봐보는 친구들은 아니고 우리 애들을 몇 번 봐줬던 집이니까 조금 그래 믿고 1년 부탁하자 했는데 다행히도 너무너무 잘 봐주고 오히려 저희 집보다 좀 더 좋고 또 이제 재택근무라는 가정이어서 케어를 되게 잘해줘가지고 네. 때깔이 굉장히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거의 뭐 되게 고급 사립학교에 갔다 온 것 같은 네. 상태가 되어 있다던데. 네, 맞아요. 털도 더 빛깔이 좋아지고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약간 한 마리가 그 나니가 좀 배변을 잘 못 가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막판에 좀 생겼어가지고 네.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약간 캠프 한번 갔다 오더니 싹 고쳤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럼 지금은 이제 전혀 배변 실수가 전혀 없고. 실수를 안 하고 네. 오히려 또 걱정을 한 거는 또 좋은 집에서 또 이제 재택근무 가정이니까 훨씬 저보다 케어를 잘해줬기 때문에 계속 상주하는 분이 계셨어요 집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다. 이 막 훨씬 더 뭐랄까 이제 자주 화장실도 갈아줄 수 있고 먹는 것도 좀 더 케어를 해주니까 제가 그렇게 못 해주는 입장이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집에서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좀 빠르게 적응을 하고 다시 조금 옛날 생각이 났는지 금방 뭐 어색하지 않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3주차가 됐는데 다행히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다시 만났을 때 반응 어땠어요? 근데 고양이는 강아지가 아니어서 네. 저도 약간 그런 극적인 장면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인스타 릴스에 올려야 된다 약간 이런. 안 올렸잖아요. 올릴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일단 그 망이라는 친구는 사교성이 좋아서 네. 제가 아니라도 누가 와도 항상 다가와서 제가 갔을 때도 첫날부터 네. 엉덩이 때려달라고 항상 네. 이렇게 올리는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다가왔지만 이제 이게 주인이 와서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한 건지 헷갈렸지만 아무튼 뭐 반갑게 맞아줬고요. 그 난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아까도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은 뭐 카센터에서 막 살고 여러 군데 막 파양을 많이 당해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원래 조금 이 사람한테 마음을 잘 안 여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갔더니
그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만지면 원래 하악질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손을 만지는데 손길을 거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또 고양이의 세계를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고양이의 세계는 항상 스스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얘는 나를 느끼고 있고 날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어쨌든 계속 고양이랑 같이 살다가 얘들 없이 이제 하루를 지내는 게 거기서 너무 보고 싶거나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을 열면 딱 항상 문 앞에 있고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그건 하거든요. 네. 오랫동안 집을 출근했다가 나중에 오면 문 열면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게 없고 약간 침대에서 누웠을 때 이게 톡톡 치면 사실 와요. 우리 애들은 그냥 이렇게 톡톡 치면은 뭔가 반응이라도 하고 이러는데 뭔가 침대에 그 먼 땅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아 그냥 진짜 혼자구나. 그리고 침대도 저는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이제 욕심 부려가 좀 큰 침대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특파원이 쓰던 침대를 물려봐서 되게 작은 침대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세상에 왔는데 침대도 바뀌고 아무도 없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따지자면 뭐 어땠어요? 지금 연애도 하고 있는데 강제로 원거리가 됐었는데 맞아요. 애인과 어떤 고양이 아 누가 더 그리웠는지. 애인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사실 보고 싶었던 걸로 치면 고양이가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사람은 올 수 있었고 실제로 저 있는 동안 이제 2번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반년에 한 번은 보고 서로 하고 싶었던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고마웠던 거는 저는 고양이를 이제 맡아줬지만 우리 고양이 잘 지내? 사진 좀 보내줘.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제 되게 큰 마음을 먹고 먹었을 텐데 제가 그런 압박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도 되게 고맙게도 그냥 오늘 뭐 했어 이런 거를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 약간 궁금할 때쯤이면 항상 그렇게 해줘가지고 되게 항상 사진을 보면서 보고 싶다. 영상 통화 같은 것도 한번 해봤는데 뭐 제 목소리를 듣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보고 싶었고 되게 막 생각이 많이 났는데 다행히 지금 이 나이가 이제 거의 10살이 다 돼가는데 다시 만나서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다행히 뭐 사실이 되지 않아서 좀 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일상을. 그런 슬픔 속에서도 어쨌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서 된 거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잖아요. 막상 뉴욕에서 예전에 뭐 어학연수로 한번 갔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내 돈을 쓰면서 있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회사에서 비자나 이런 것도 다 처리해줘가지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다시 뉴욕에 돌아온 거잖아요. 지내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진짜 그냥 뭐 물론 이제 이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그리움 빼놓고 나서 뉴욕 생활 자체는 사실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좋고 물론 이제 일적인 얘기를 빼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은 제가 이제 힘들게 나름 일을 했지만은 일 말고 그냥 생활적인 거 그리고 이게 그냥 당시 뭐 저는 이제 어학연수 할 때는 되게 뭐 22살 막 이럴 때 가서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처음 나가본 해외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 모르고 나가가지고 그냥 너무 새롭고 와 막 그냥 뉴욕이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냥 이번에는 진짜로 그냥 제가 돈도 좀 벌면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이도 조금 이제 찾고 삶의 경험이 있기. 너무 많이 가던데?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스타를 남들이 없애라. 왜냐면은 인스타만 보면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뉴욕을 그냥 막 다 뽀개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대신에 그 남는 시간을 저는 1년이었기 때문에 진짜 체력을 쪼개서 놀았어요. 아니 인스타그램 피드 말고 스토리만 보면 약간 뭐랄까 그런 유튜브 같은데 취재가 될 만한 펜트하우스에 사는 맞아요. 대부호예요. 미술관 갔다가 어디서 브런치 먹고 뭐 어디 정원 같은데 산책 한번 갔다가 약간 이런 모든 게 너무 어떤 분해가 나고 어떤 접시에도 음식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맞아요. 저런 데를 다니고 있어 라고 생각 팁도 따로 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돈을 많이 쓰면 여기 와서 느끼니까 뉴욕과 이런 도시는 진짜 자본주의 끝판왕이다. 돈을 쓰면 쓸수록 너무 할 게 많은 도시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막 돈을 진짜 미친 듯이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주말이나 이런 데 놀 때는 그래도 이제 1년 있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는 하자라는 주의로 살긴 했어요. 근데
정말 뉴욕은 제가 이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은 되게 싸게 즐길 것부터 되게 비싸게 즐기면 한없이 비싸게 즐길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지루할 그런 어떤 시간이 없었다? 그런 건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가만히 있어도 되게 새로운 이벤트들이 많고 예를 들면 뉴욕은 뉴욕에 되게 뭐 굉장히 이제 뭐 부호부터 되게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뮤지션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동네에 뭐 어떤 재즈바 이런 데도 되게 뭐 지난주에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했던 재즈 뮤지션이 그냥 동네 앞에 있는 재즈바에 와서 공연을 하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제 다른 뭐 재즈 뭐 이런 거 아는 분들이 야, 이 사람 지금 이거 지난달에 여기서 이 돈 받고 공연 받던 사람인데 지금 다음 주에 뭐 여기 뭐 2-30불 받고 우리 여기 뭐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재즈바에 와서 공연한다. 그래서 이제 가자. 뭐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와이낫 이러고 이제 가보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조금 전에 안 해보던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2-30불이 싼 가격은 아니지만은 원래는 훨씬 더 많은 그치. 돈을 주고 할 경험들을 좀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혼세님한테 그 모마의 약간 그 작은 뭐 그러니까요. 기념품을 줬지만 되게 작지만 이런 데도 이제 사실은 좀 이제 기자들한테는 조금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웬만한 갤러리나 이런 데는 약간 이제 기자들이 오는 거는 그래도 이제 뭔가 취재나 어떤 뭐랄까 이제 좀 소양을 넓히러 온 거니까 프레스 티켓을 주는 곳도 많고 아니면은 그 꼭 프레스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도네이션만 받고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고 들어와. 이런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냥 내가 그냥 만약에 난 돈이 없는 학생이야. 그러면 1불, 2불만 주고 원래는 20불인 갤러리를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되게 뉴욕에서 조금 뭐랄까 저렴하게도 문화생활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이제 물가가 또 미친 듯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정말 최고급의 문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경험을 좀 짧은 기간에 많이 해서 되게 네. 그냥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남기자로 바꿨지만 뭐 달러를 남기자 어느 정도 가능했겠는가 이런 걱정이 드네요. 1도 못 남겼고요. 그리고 진짜로 달러를 남기자는 실패. 달러는 전혀 못 남겼고요. 네, 추억을 남기자는 성공. 아니 그리고 지금이 환율이 1,340원인데 유로네 완전. 근데 지금 1,340원인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뭐 와 뭐 올해 뭐 최고 뭐 몇 달 새 최고 이런 거 나오는데 저 갔을 때 1,430원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물가를 잘 그때만 해도 뉴욕 물가 비싼 거야 뭐 알죠. 네.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 이제 터미널 같은 데 있는 편의점 비슷한 데 들어가가지고 게토레이를 샀어요. 네. 게토레이를 사고 딱 이제 봤더니 한 5불 정도라고요. 5불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5불이 뭔지 모르지만 목이 마르니까 일단 사고 나중에 계산을 했는데 그때 이미 환율이 1,400원이 넘었기 때문에 게토레이 한 병에 이게 1.5리터가 아니에요. 그냥 네. 우리 그 손으로 500, 준 거 500. 있죠. 응. 그게 7,000원을 주고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람? 딱 이렇게 해서 초반에는 막 이거 써도 되나?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그래 이걸 1,400을 계속 곱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적응을 해서 썼지만 아무튼 뭐 물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하다. 만약에 물론 너무너무 비싼 동네이기는 하지만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뉴욕 한 달 살이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한국 돈으로 생각해야 될까? 근데 뉴욕 한 달 살이도 네. 만약에 이제 나는 정말 저렴하게 하겠다 네. 이러면 저도 이제 들었는데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뉴욕 할렘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뉴욕 할렘이 예전처럼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낮에 가면. 밤에는 물론 저도 밤에 한번 가봤는데. 근데 사람이 밤에도 다니긴 해야 되잖아. 네. 근데 네. 밤에는 제가 갔더니 좀 눈 깔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아직까지 뉴욕은 진짜 마약이 너무 심해가지고 딴 건 괜찮은데 약을 한 사람들이 이제 길에서 막 뭔가 이제 엎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무서운 거예요. 그냥 지금 막 총 들고 다니고 이런 할렘은 아닌데 다만 이제 그런 걸 포기하고 할렘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제 하루에 뭐 한 2-30불에도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하루에 2-30불에 뉴욕에서 자면은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지만 대신에 이제 한 7시 8시에 집에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뉴욕의 밤을 즐기고. 근데 호텔이 너무 비싸요, 뉴욕은. 그래서 뉴욕은 그냥 지금
제일 싼 호텔이 한 200불 정도 할 거예요. 1박에. 네, 비즈니스 호텔 내지는 약간 뭔가 약간 모텔에 가까운데도 20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뉴욕은 딴 거보다 숙박이 너무 비싸고 제일 좀 비싼 뭐 5성급 이상의 호텔들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롯데 호텔이 지금 가장 싼 방이 뉴욕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8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도 평일에도 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뉴저지 쪽에 네. 살면서 강을 건너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숙소 얘기를 하면은 네. 너무 어려우니까 네. 숙소를 제외한 생활비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하루 얼마 정도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하루에 팁을 안 주는 그냥 체인점 예를 네. 들면은 그냥 뭐 점심은 뭐 파이브 가이즈에서 먹고 네. 저녁은 또 뭐 이제 뭐 샐러드 가게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베이글 집에 가서 베이글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먹는다거나 네. 요런 식으로 먹으면은 한 끼에 한 2-30불 정도 잡으면 돼요. 한국 돈으로 한 3, 4만 원. 네, 한 네. 끼에. 그렇게 하면은 뭐 아침을 굶으시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5-60불. 퍼피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6-70불은 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는 뉴욕에서 미식을 체험하고 싶다. 네. 레스토랑을 가야 된다. 제가 이제 직전에 이게 하도 심해가지고 정말 저도 이게 기자니까 이제 이거 컨텐츠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끼를 같이 그냥 이 어떤 팁을 받는 집에 가가지고 둘 다 약간 샌드위치 비슷한 햄버거 그런 거를 하나씩 시키고 그 공용 피클이 10불인가 그래서 그걸 시키고 둘이서 맥주를 한 잔씩 먹었어요. 피클이 10불이야? 네, 피클 10불 주고 우리나라가 진짜 해잔 게 거기는 반찬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이드 디쉬로 뭔가를 주면 그때부터 다 10불 받아요. 피클도 10불이구나. 미국인이 하는 한식집 가면은 김치도 6불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6불을 주고 그러니까 뭐 7-8천 원을 주고 김치를 먹으니까 이 얼마나 한국 오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지 반찬도 리필되고 그냥 김치 더 주세요 하면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되게 그런 소중함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제대로 먹겠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점심에 가면은 팁 주고 인당 한 40불에서 50불 음료까지 먹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면 대중 없는데 네. 술을 안 드시는 분이면 저녁에도 그래도 뭐 한 6-70불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최소 100불이에요. 최소 100불.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다 비싸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그 와인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먹는 게 브레드 앤 버터 네. 텍스트북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 5-6만 원씩 그러니까 와인샵에 가도 그 정도 하는 와인인데 네. 거기 가면 브레드 앤 버터 12불 텍스트북도 뭐 20불 안쪽 막 이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사서 집에서 먹으면 괜찮은데 모든 와인이 그 레스토랑에 가는 순간 정말 거의 60불 아래가 잘 없어요. 그래서 60불부터 보통 시작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좀 괜찮은 레스토랑 가면 와인이 90불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냥 와인 한 병 먹으면 일단 10만 원. 이게 부담돼서 글래스 와인을 먹잖아요. 네. 한 글래스에 18불이에요. 18. 18. 그냥 18, 그 저는 18 금액부터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이 딱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텍스가 10% 붙고 팁이 또 보통 저녁은 20% 주기 때문에 내가 산 모든 거에 30%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녁을 만약에 작정하고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낼 돈은 최소 150불부터다. 조금 먹어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사실은 여기서는 뭐 쿠팡 이츠 뭐 매일매일 시켜 먹고 네. 뭐 당연히 술 좋아하니까 나가서 많이 먹고 했는데 조금은 그래도 이제 돈 계산을 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나 몇 잔 먹었지? 칵테일도 뭐 보통 20불부터 시작이니까 네. 제가 막 빌 받아서 마티니 3잔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 마티니 20불이라고 하면은 3잔 먹으면 60불에 거기다 또 30% 붙으면 70불 10만 원 썼네 되는 거죠. 장난 아니다. 네. 심지어 데킬라 샷도 그 샷 하나에 20불이더라고요. 코스꿀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나 샷 쏠게 이랬는데 예전에 저는 요새는 사실 클럽 안 가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홍대 가면은 그 데킬라 샷 2,000원에 팔고 그랬거든요. 맞아. 그렇죠. 2,000원에 해가지고 했는데 2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게 내가 잘못 본 건가? 2,000원이 뭐야? 그냥 바텐더 분들이 많이 주시지. 맞아. 춤 열심히 추면 너희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네. 하면서 한 번씩 쫙 주시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없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튼 뉴욕에서 느낀 건 뉴욕은 정말 자본주의 끝판왕이구나. 어. 물론 너무나 놀 게 많고 네. 돈을 쓰면 즐길 건 너무너무 많지만 네. 너무 비싸다. 한 달 살이 네. 정보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한 달 살이는 다른 데서 하자. 한 달 살이는 하실 거면은 다른 뉴저지에서 하세요. 뉴저지에서 하고 강을 건너가시면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한 달 살이 할 거면 내가 난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네. 하면은 한 달 살이 추천하고요. 뭐 아니면 죽기 전에 할 수 있다. 죽기 네. 직전에. 일주일만 사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지. 네. 그러면 그 와중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미루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뉴욕에 1년 살았던 남 기자님이 알려주는 뉴욕 맛집 가봤는데 여긴 진짜 맛있더라. 아 진짜요? 요즘 여기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데 있을까요? 요즘 뭐 되게 사실은 많긴 한데 그래도 좀 요즘 그런 거를 해야 된다면 아니야 최근 게 아니더라도 네. 예전부터 원래 되게 워낙 유명한 집인데 네. 지금도 건재하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아니 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뉴욕 3대 스테이크도 다 가봤는데 네 3대 뭐죠? 3대 스테이크가 뭐 피터 루거, 네. 뭐 울프강, 네. 그리고 또 하나 까먹었네요. 킨슨가 뭐 그랬는데 네. 다 가보긴 했어요. 네. 다 맛있긴 하는데 네. 저는 먹고 다 배탈이 나더라고요. 정말 기름이 많아가지고. 맞아. 네. 저는 피터 루거는 가봤거든요. 예전에 네. 뉴욕 놀러 네. 갔을 때. 근데 그때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미 스테이크인데 위에다 기름을 또 끼얹어주네. 그러니까. 네. 생각했던. 너무 맛있고 네. 너무 그 기름져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3대 스테이크는 그래도 한 번쯤 먹어볼 만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 이제 뷰티 앤 에섹스라고 하는 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겉에는 그냥 무슨 빈티지 샵처럼 생겼는데 좀 약간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네. 갑자기 공간이 딱 나와서 천장이 뚫려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오. 그리고 그 음식도 맛있었고 약간 타파스 바인데요. 네. 거기 되게 좋았고 또 거기가 신기한 점은 밑에 이제 화장실을 가면은 네. 화장실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고 네.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면은 네. 거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샴페인을 한 잔씩 줘요. 왜? 몰라요. 그래서 그냥 팁박스가 있어서 네. 그냥 1, 2불만 줘도 그걸 주길래 너무 좋아서 화장실을 여러 번 갔어요. 그거를 이게 더 쌀 수 있다. 아니 와인이 한 잔에 18불인데 네. 샴페인을 샷을 주는데 그렇고 너무 매력적인데.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그 상호명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뷰티 앤 에섹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타파스가 있다 그랬는데 네. 가장 맛있었던 메뉴는 뭐였어요? 거기 무슨 참치 아보카도를 넣은 무슨 타파스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되게 맛있었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 피자도 뉴욕 피자도 생각이 좀 나는데 원래 그 한국 분들 되게 유명하게 많이 가시는 데가 조각 피자 중에는 뭐 타임스퀘어에 있는 조스 피자 여기 많이 가거든요. 거기도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거기도 제가 이제 막 새벽에도 줄 서는 집이라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는데 저는 약간 그 만약에 뉴욕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뉴욕에서 길을 건너서 그 호보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호보켄. 근데 거긴 뉴저지예요. 네. 근데 뉴욕에서 진짜로 그냥 페리 타고 건너면은 그냥 바로 건너자마자 우리로 치면은 여의도에서 뭐 이 노들성. 바로 건너서 노들성 가는 그런 네. 정도거든요. 근데 가면은 거기 이제 피자집이 바실리스 피자라고 저 제 인생 피자집이 거기 하나 있었고 바실리스 피자. 네, 그래서 거기에 피어 에이 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는 센트럴 파크처럼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어서 그냥 약간 강을 건너와서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약간 피크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완전 관광지 같은 느낌 아니고 네. 그냥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쉴 수 있고 근처에서 그 바실리스 피자를 픽업해 와서 먹는 그게 저는 약간 뭐랄까 되게 힐링하는 순간이어서 되게 그냥 생각나는 주말마다 호보켄 가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뉴욕에 짧게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까지 건너갈 필요가 없지만 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신다면은 오히려 살아보니 맨하탄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좀 이렇게 강을 건너서 바라보는 게 좋더라. 바라보면서 이제 저 빌딩 한 달에 월세가 얼마일까? 네. 이런 얘기 하면서. 그쵸. 월세도 뭐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제 거기 있었던 집이 저도 이제 맨하탄에 살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강을 건너서 살았거든요. 네. 강을 건너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교통은 아무래도 불편한데 그래도 뭐 멀지 않고 맨하탄에서 이제 버스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강을 건너는데 살았는데
원룸 살았어요. 원룸인데 이제 분리형 원룸. 네. 분리형 원룸인데 그 월세가 얼마 정도 냈을 것 같으세요? 뭐 한 100만 원? 2,400불 냈어요. 2,400불. 월세. 진짜? 네, 2,400불. 맨하탄도 아닌데? 네, 2,400불을 냈고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제 뒤에 후배가 지금 저랑 똑같은 데 들어갔는데 네. 3,400불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1,000불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1,000불이 나겠네. 네, 그러니까 아니 1,000불이 나는 우리는 거야. 우리가 월세라고 하면은 몇십만 원이잖아요, 일단. 근데 이게 저는 물론 이제 이게 파견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내주는 거지만은 그냥 한 달에 300만 원이 월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맨하튼도 아닌 조금 떨어진 데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니까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기자니까 약간 좀 그런 부동산 같은 거 취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첼시. 네. 첼시가 이제 요새 조금 또 네. 그쪽에 뭐 플레다이언 이런 지역이 네.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네. 그래서 그 저기 삼성가에 우리 뭐 이부진 씨 이런 분들도 거기 지금 뭐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고 막 이래서 그 근처 지역이 되게 지금 핫해졌어요. 플레다이언부터 첼시 뭐 이런 쪽이. 그리고 첼시에 되게 그 저기 우리 그 건축가 유명하신 그 셜록 현주님. 아, 유현준 씨. 네, 맞아요. 그 저는 유튜브 되게 잘 봤는데 네. 뉴욕 편이 되게 재밌어요. 거기서 막 되게 뉴욕의 건축물을 소개하면서 내가 뉴욕에 산다면 여기 살고 싶다라고 해서 보여준 건물이 있었어요. 네. 랜턴 하우스라고 네. 랜턴 모양으로 생겨서 제가 이제 와 이거 유튜브 보면서 여기 한번 취재하면 좋겠다 이래서 갔거든요. 네. 갔더니 여기는 물론 이제 저희 집보다는 당연히 넓죠. 방이 2개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한 달에 월세가 2만 불.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월세가 뭐 2,600만 원, 2,700만 원. 투룸인 거잖아. 네. 그래서 빌라 투룸인 거잖아. 저도 너무 놀래서 아니 근데 이런 거를 대체 누가 2천만, 3천만 원 주고 들어서 사요? 이랬더니 그 세계의 대부호들이 네. 자식이 그 근처에 뭐 콜롬비아 대학이라던가 뭐 NIU라든가 뭐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 보내면 그래 그럼 여기 들어가서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도 많이 살고 그냥 뭐 워낙에 이제 뭐 테크라던가 금융 네.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또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 감당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와 되게 이거는 우리나라 그런 어떤 우리나라도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고 뭐 말도 안 되지만은 여기는 그냥 어나더 레벨이구나. 미쳤다. 네, 미쳤죠 완전. 와, 예전에 맨하탄 중심부의 첼시 같은 데 살려면은 그냥 원룸이어도 막 200~300은 줘야 돼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가 아니네. 지금 첼시에서 살려면은 그냥 아무데나 화장실도 못 구하겠네. 반지하 살아도 200~300에 살까 말까 할걸요 아마. 네. 반지하에 살아도 200~300에 못 살 것 같은데 거의. 장난 아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회사에 속해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사람들은 하기 힘든 경험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고 하는 것도. 뉴욕에서 1년 살아보면서 느낀 제일 큰 차이점은 뭐예요? 서울이나 한국에서 사는 거랑? 이거는 제가 진짜 아까 1년 동안 느낀 건데 진짜 사람들이 뭐랄까 나이 잘 안 물어보고요. 근데 나이를 물어봐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나이 때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뭐 몇 살 땐 결혼하고 몇 살 땐 그런 애 게 진짜 낳고. 없어서 저도 결혼을 안 했지만은 진짜 1년 동안 제가 제 나이를 그냥 말했어도 너 결혼 그러면 했어? 이런 거 한 번도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1년 내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물어본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나는 뭐 결혼을 했고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냥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가 한국 나이로는 뭐 37이었고 미국 나이로 36이었는데 뭐 36? 그럼 너 결혼했어?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편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가 돌아와서도 계속 말하는 게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이 나이 때는 이걸 해야 돼. 그런 게 너무 없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옷 입는 것도 좀 편하죠. 한국보다. 훨씬 편하죠. 그리고 물론 저도 예전에 말랐던 시절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술을 많이 먹다 보니 살이 찌고 나서는 옷을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조금 입는 게 색깔도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뭔가 조금 이제 가릴 때는 좀 가려줘야지 약간 사회적 예의인 것 같고 또 회사를 다니니까 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는 그냥 진짜 그런 생각 안 하고 옷도 좀 밝은 색도 되게 많이 입었던 것 같고 그냥 뭐 팔을 까든 다리를 까든 뭐 이제 아무도 나를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편하게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옷을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옷을 다시 사야겠더라고요. 다시 많이 샀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핑계로 또 살 때는 한국에서도 입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샀을 텐데 근데 미국에서 또 막상 입으려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뭔가 거기서는 뭐랄까 좀 이방인이어서 편안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옷도 막 편하게 입고 다니다가 오히려 약간 이제 한국 분들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약간 아파트 같은 데여서 네. 한국 분들이나 좀 이렇게 아시안 분들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가끔 이제 쓰레기 버릴 때 진짜 그냥 막 속옷도 안 입고 그냥 옷만 약간 원피스 대충 입고 나갔다가 찌찌가 굉장히 네, 그쵸. 전방을 째려보는 상태로 그러면 갑자기 이제 아이고 고개 숙이면서 조금 위축되는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냥 거기서는 되게 편했던 게 또 예를 들면은 네. 그 센트럴파크나 공원에 가면은 네. 진짜 그냥 뭐 이게 꼭 우리 같으면은 되게 좀 마른 사람들이 비키니를 많이 입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냥 조금 뭐 살이 있어도 여름에 그냥 비키니 입고 다 나와서 피크닉을 해요. 그냥 그게 뭐 디폴트로 해도 그 아무렇지 않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체형이 아니라면 내가 그냥 태우고 싶으면 그냥 입고 나와서 벗고 그냥, 싶으면 벗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약간 내가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 뭐 짧지만 1년 동안은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자. 그래서 그냥 옷도 그냥 입고 수영복도 한국에서 안 살 것 같은 거 좀 사서 네. 입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있다 좋았던 거. 뭐요? 민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오. 민증 검사는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나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다.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사는데 거기서는 그 편견이 없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안의 나이를 잘 모르니까 맞아 몰라. 항상 뭐 술을 사러 가든 뭐 이제 클럽이나 뭐 바 같은 데 가서 줄을 서든 이제 너의 그 나이를 보여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혼세님들 또 이제 들으면은 이제 혼세님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 한 번은 술을 사러 갔어요. 술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쭉 보더니 패스포트든 뭐든 너 아이디를 보여달라. 네.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너 19살 아니면 20살인 것 같은데 아이디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었지. 그랬더니 왜 웃니? 그래서 잠깐만 이런 다음에 아이디를 이제 꺼내가지고 보여줬어. 네. 보여줬더니 이제 86년생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사람이 되게 놀라면서 너 이거 너가 태어난 연도야? 이러고 물어봐서 맞다고 이랬더니 너 혹시 결혼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한번 물어봤구나 그때. 그때 물어봤구나. 그때 그래서 한번. 나 안 했어. 왜 물어봐? 이랬더니 결혼을 안 해. 안 늙어. 이러더라고요. 그 미국인이. 그래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렇구나 했더니 그러면서 그래 이러면서 너 계속 젊게 살아 이러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약간 아메리카 혼세를 거기서 만난 거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때 말고는 진짜 나의 나이를 진지하게 물은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빵 터졌던 경험이 있어요. 신기하다.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넘버원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가글 테라브레스로 소중한 치아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테라브레스도 좋지만 새로운 가글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테라브레스가 잘 맞지 않아서 아직도 정착할 가글을 찾고 계신다면 덴탈 케어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브랜드 웨이큰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웨이크는 영국 1위 비건 가글로 영국 채식협회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지를 사용하며 지구와 나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에 가글답지 않은 아치형의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까지. 지금 온눌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혼세를 입력하면
테라브레스를 구입하실 때뿐만 아니라 웨이큰을 구입하실 때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욘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는 비욘세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최저가 혜택에 더해 비욘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온누리 스토어로 가셔서 결제창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비혼세 세 글자만 입력해주세요. 하루 24시간 늘 우리 몸에 붙어있는 팬티 편안한가요? 땀이 차서 불편하거나 가려워서 긁은 적 있으신가요? 몸에 딱 붙어서 자국이 난 적은요? 속옷은 몸을 보호하고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카이토는 생각합니다. 옷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짜증나고 신경 쓰이니까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이톤이 만들었습니다. 카이토는 좋은 원단으로 입었을 때 편안한 속옷을 만듭니다. 소재를 꼭 확인해주세요. 맛있는 음식의 기본은 좋은 재료인 것처럼 좋은 속옷의 기본은 좋은 소재예요. 카이토는 좋은 소재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속옷을 만듭니다. 공기가 잘 통하도록 여유있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개운하도록, 속바지 없이 팬티 용도로 입을 수 있는 데이라인 걸 쇼츠, 부드러운 텐셀과 공기가 잘 통해서 산뜻한 느낌의 유기농 면은 사계절 만능 아이템이에요. 쫀득하고 도톰한 모달은 생리할 때 입으면 좋습니다. 편안함을 극대화한 나이트라인 쇼츠는 실내복, 잠옷처럼 입을 수 있어요. 퇴근 후 카이톤 쇼츠를 입고 일 생각은 그만! 카이톤 쇼츠와 함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충분히 쉬어야 다시 힘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편안하게 카이톤! 지금 바로 카이톤을 검색해주세요. 비욘세를 방송 밖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확인하거나 청취자분들의 근황과 사연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청취자 티 팍팍 낼 수 있는 교복 같은 아이템, 비욘세 반소매 리사이클 티셔츠와 이겨내야지 맨투맨, 공식 500장 같은 굿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www.behonse.com 비욘세닷컴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팟캐스트 비욘세를 만나보세요. 뉴욕에서 살면서 예전에 아마 갔을 때는 너무 어릴 때 갔으니까 최근에 가면 좀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케이팝이나 이런 노래 같은 것도 실제로 길거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지. 일단 첼시 가면은 네. 제니 사진이 거의 무슨 허공에 그 엄청나게 건물 하나를 다 이렇게 발랐을 정도로 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CK 모델을 제니가 해가지고 몰 같은 데 가면은 제니 사진이 막 여기저기 있고, 막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다 명품 앰베서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품 브랜드들마다 사진이 막 다 쫙쫙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BTS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월클이니까 한 번은 이제 거기 티파니의 새 매장이 거기 이제 그 피프스 애비뉴에 새로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맞아요. 소녀시대 티파니. 소녀시대 티파니 말고 주얼리 브랜드 그 뭐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웨딩링 이런 거 많이 하는 티파니죠. 근데 이제 거기서 티파니가 새로 매장을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오픈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다들 관심사였어요. 몇 년 만에 그거를 막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냥
그 매장을 가보고 싶어서 약간 이제 뭐 취재반 이래서 네. 한번 갔었는데 그냥 끝나고 그날 이제 저녁 때 오는데 거기 진짜 한 몇 블럭 정도를 막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네. 밤에 뭐 한 10시가 넘었어요 이미. 그래서 네. 아니 이 시간에 맨하튼에 이렇게 사람이 줄을 많이 설 리가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지민 BTS 지민이 그때 앰베서더여서 와가지고 네. 그 팬들이 이제 글로벌 팬들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 이게 진짜 한류 K-팝이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뉴저지에서 블랙핑크가 한번 네. 제가 있을 때 콘서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갈 생각은 없었지만은 네.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다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이 찾는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티켓 가격이 최저가가 얼마 것 같으세요? 뭐 한 15? 15만 원? 700불. 700불인데 그때 그 뉴저지에 있는 스타디움이 전부 다 매진인 거예요. 700불이면 그냥 최소 10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온다는 100일 거잖아요. 시작하는 거네. 네. 풀비 없이 그냥 원가가. 그래서 제가 와 자본주의 끝판왕이다. 수요가 있으면 미친 듯이 돈을 올려도 다 차는 나라구나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차구나. 와. 그래서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뉴욕에서 살면 그거를 확 와닿겠네요. 그쵸. 음. 그래서 예전에 할 때는 제가 네. 2007년 8년 이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K 무슨 바람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 네. 한국을 잘 모를 K 때고 무슨 바람. K 무슨 뭐 K 무슨 나부레이 K-팝, 바람. Do You Know 뭐 이런 거 없었죠 그때. Do You Know Do You Know 없었던 시절이라 제가 그때는 이제 그냥 다니면 저도 이제 그때는 어학연수 하던 그냥 뭐 어린 학생이었고 네. 아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이제 저를 보면은 보통 다 뭐 니하오 아니면 곤니찌아를 외치거나 아니면 뭐 너 코리아면은 노스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 아 그렇죠. 맨날 노스 월 사우스 모든 맨날 한국인의 배낭여행에서 네. 항상 마주하는 질문. 유럽을 가나 뭐 무슨 미국을 가나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나 지금 나 한국 드라마 뭘 봤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좀 나름 그냥 나이도 30대고 네. 되게 좀 나름 이제 유명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인 네. 사람을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여자인 친구인데 근데 진짜 이 K-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핸드폰 뒤에 네. 그 저도 잘 모르는 아이돌 사진들로 다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스트로 멤버 한 명 한 명의 근황을 이제 저한테 알려주고 노래방에 가도 한국어로 노래를 할 정도로 막 그래서 아 대단하다. 약간 네. 문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국뽕 K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냥 좀 웃으면서 너무 우리끼리 너무 띄우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게 진짜로 문화 힘이 장난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했어요. 신기하다. 네. 그 오징어 게임 히트 쳤을 때도 네. 타임스퀘어에서 그때 뭐 관광공사에서 그 오징어 게임에서 하는 게임 뭐 이런 것들 해갖고 딱지치기 이런 거를 타임스퀘어 갖다 놨대요. 공기놀이 막 이런 근데 거. 미국인들이 와서 미친 듯이 딱지를 치더래요. 물론 잘 못 뒤집지. 하지만 그냥 이제 그게 좀 문화의 힘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판치기 이런 거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사람들은 할 줄을 모르고 우리는 할 줄 알지. 하지만 그냥 뭔가 이제 한국에 대한 호기심 그런 네. 거를 뭔가 이 영화든 노래든 뭐 드라마든 뭘 통해서 굉장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에 그 일본에 친구 만나러 4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갔었는데 도쿄 가셨어요? 도쿄 갔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동창회처럼 된 거예요. 근데 관광지를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이럴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친구도 애들이랑 같이 와 있고 이제 애기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더웠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서로 만나는 거를 목표로 하자 해가지고 거의 이틀 연속으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그냥 술집 갔다가 그 둘째 날에 이제 노래방을 간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노래방 가도 유학할 때도 한국 노래를 부르긴 불렀는데 근데 그때는 뭘 부르면 쟤 또 신기한 거 부르네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노래방 가서 맨날 부르는 노래 중에 이제 블랙핑크의 불장난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불렀더니 갑자기 친구들이 다 같이 핸드폰을 들고 이제 그 장면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박. 야 원어민이 지금 이거 부르고 있다. 네이티브. 네. 네이티브가 부르고 있다. 그래서 야 완전 한국말 완전 잘 따라한다. 랩도 다 한다. 이런 느낌으로 찍어가지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소국
이란 느낌이었는데 나가면 소고기 맞죠? 아무도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국뽕을 좀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뭐 1년 동안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 때 108kg를 네. 가져갔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맥시멀리스트 남 기자님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뉴욕에서도 뭔가를 좀 샀을 것이다. 아, 뉴욕에서 네. 많이 샀죠. 네, 주로 뭐 어떤 것들을 사게 되던가요? 근데 제가 뉴욕에서는 뉴욕을 혹시 가실 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소비를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비교 우위 그리고 좀 더 싼 거를 사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미국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뭔가를 하면 싼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생각을 해봤어요. 4가지가 싸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가 어. 미국 와인. 오 맞아. 캘리포니아 와인은 거의 반값에서 3분의 1 가격에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고 특히 와야죠. 그래서 네. 먹어야죠. 그래서 미국 와인. 네. 두 번째는 의류. 오. 옷이 근데 이제 뭐 유럽의 뭐 브랜드 이런 건 좀 모르겠지만 미국 브랜드 네. 특히 뭐 띠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반값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거의. 그래서 이제 미국 브랜드 중에 좀 괜찮은 것도 의류. 그리고 사이즈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한국보다. 사이즈가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는 항상 조금 이제 약간 5호가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호보다 좀 크면은 좀 옷을 입을 때 조금 이제 이게 뭐 풀이라고 했는데 좀 작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좀 기분이 좀 짜증날 때가 그래서 있는데. 비욘세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네. 이제 프리 사이즈, 네. 퍼킹 스몰 아니야. 존나 작다 아니지. 네. 머리에 쓰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항상 했었는데. 아니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그냥 저도 이제 여기서는 66이니까 이제 표준보다 좀 큰 사이즈인데 네. 거기서는 너무 다양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사이즈가 딱 있다고 해서 이 사이즈만 입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그렇죠. 조금 박시하게도 입고 싶고 그치, 좀 그치. 작게도 입고 싶고 이런데 그게 한 뭐 0부터 0, 2, 4, 6, 8, 10 해가지고 14까지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엑스라지라 그러면은 네.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엑스라지가 77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뉴욕에서 제가 이제 뭐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엑스라지 찾으면은 그거는 뭐 99?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흘러내릴 정도 되고 거의 뭐 이불 없을 때 걸치고 거의 자도 그 되는.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작은 거부터 있으니까 네. 그냥 이제 되게 옷 사러 갈 때 되게 조금 편안했던 거.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서 말이 샜지만 네. 그래서 옷을 많이 샀다. 옷을 많이 샀다. 특히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골프를 좀 치긴 하는데 네. 골프웨어가 되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맞아. 골프웨어가 약간 특히 이제 이 코비드 때 사람들이 다 막 골프 친다고 해외로 좀 못 나가니까. 그래서 막 되게 막 골프웨어 쫙 빼입고 이런 거 네. 인스타에 올리고 유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골프웨어 하나 사면은 뭐 자켓 하나에 30만 원, 치마 하나에 뭐 3, 40만 원 막 이래가지고 쫙 빼입으면 200만 원이다 막 이랬거든요. 네. 미국 가니까 그냥 그 한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브랜드들 보니까 다 그냥 뭐 세일 때는 유니클로 가격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많이 사야 된다. 옷도 많이 사게 된다. 옷을 많이 샀고요. 네. 세 번째는 기름값이 쌌어요. 오. 그래서 의외로 제가 차는 없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뭔가 차가 있다면 그냥 이제 차 타고 여행하고 기름값은 좀 싸기 때문에 로드트립 하기 좋다. 그게 괜찮다. 네.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는 고기. 오. 왜냐면 스테이크 네. 진짜로 그 우리나라에도 울프강 이런 거 있지만은 네. 그런 울프강 스테이크 청담 이런 데 가면은 진짜 거기도 비싸죠. 20만 원 막 이럴걸요. 네. 제가 알기로. 근데 거기서 오히려 이제 점심때 같은 데 가면은 뭐 한 5, 60불 메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지긴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에 그런 어떤 스테이크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많이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옷도 좀 많이 샀던 것 같고요. 신발도 많이 샀어요. 나중에 이제 신발이 뭐 예를 들면 크록스 이런 것도 미국 브랜드여서 네. 싸길래 뭐 크록스 이거 사고 이거 오늘도 사고. 호피분이 크록스 신고 맞아요. 오셨던데? 호피 크록스 신고 왔고 네.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다 보니까 좀 막판에 그 신발을 사왔더니 신발이 2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지내냐 지내다. 신발을 뭐 이렇게 많이 샀냐. 산 게 20개? 제가 가져간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합쳐서 20개. 근데 한 15개 산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제 신발장에 20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올 때 너무 빵 터졌던 게 오랜만에 이제 네. 남 기자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들어올 때 호피무늬 크록스와 네. 뉴욕 써 있는 에코백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는 약간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 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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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는데 네. I love 뉴욕이라고 써 있고 네. 그 위에 패치가 But I live in 서울이라고 돼 있어요. 어머. 그래서 산 거예요. 이게 한국에 가서 나의 마음을 되게 대변할 가방이구나. 그걸 어디서 뉴욕에 샀어요 그거를? 그 첼시에 샀어요. 어머 미쳤나봐. 근데 그걸 샀는데 제가 이걸 사고 한국 나니까 관광객 사라고 맞는 거네요? 아니 근데 그 네. 서울 패치를 네. 그 도시가 한 50개 있어요. 고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아이, 내가 새끼들 이거. 이 서울 패치를 네. 골라가지고 했는데 네. 이 가방이 그 제가 달고 다니까 모든 한국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샀냐고. 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샀어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저가 소개를 시켜주고 나서 되게 많은 사람이 사고 나서 어머. 그 서울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친구를 데려갔더니 당신 덕에 우리 공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서울 패치를 더 찍으라고 했다. 네.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키링을 또 공짜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 가방이 되게 마음에 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시 약간 서울에 들고 와서 사오랄까 이 그러니까. 생각까지 했는데 뭐 아무튼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가방이죠. 이 소식이 또 방송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또 뉴욕에 가실 한국인 청취자분들께서 네. 저걸 사야겠다. 첼시 마켓 가면 있어요. 첼시 마켓 가서 첼시 마켓 어디로 정확히 가면 돼요? 거기 무슨 첼시 마켓을 찍고 가면은 그 네. 안에 또 이 약간 소상공인들을 위한 네. 조금 마켓 공간이 한 1층에 한쪽에 모여 있어요. 들어가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면은 있고 거기도 이제 소상공인인데 네. 나름 이제 되게 뭐랄까 되게 좀 재치 있는 문구를 많이 담은 그런 에코백이나 파우치 같은 게 많아서 저도 그냥 이제 좀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거기 첼시 마켓 가가지고 네. 그거 사시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비욘세라는 팟캐스트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네. 꼭 얘기해 주세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거기 있는 초반에 그걸 사갔던 한국인 그 기자가 그럼 알 거예요. 선물 냈다라고 네. 얘기해 주시면은 또 서로 되게 반갑겠네요. 다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커미션 받는 거지 솔직히 이러면서 이 이 정도로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할 정도면은 네. 커미션이 있는 거 아니냐. 전혀 없습니다. 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가게 됐을 때 제 친구 중에 그런 어떤 막 소품이나 이런 거에 되게 밝은 애가 있었는데 한동안 왜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되게 옛날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일본이나 태국 스타벅스에 가서 그 얼음컵 그런 얼음 텀블러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인스타마켓에서 3배의 가격으로 팔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블루보틀에 가면 블루보틀 에코백을 사와라. 그게 또 블루보틀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도 특정 지점에서만 파는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에코백 하나에 10불인데 저한테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언니 그거 사오면은 한국에서 35,000원에 팔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리셀로.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그 10불짜리 에코백을 10개를 샀어요. 뭐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새 에코백이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한 장도 팔지 않고 귀찮아가지고. 물론 그러니까요. 통관이나 뭐 이런 것도 위법이었겠지만은 네. 위법이고 나발이고 귀찮아서 시작을 하지 못한. 네. 네, 지금도 너무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사실은 뉴욕에서 제일 핫템은 그 뉴요커들이 네.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 게 거기 그 마트 에코백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서 그 마트 잠깐만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마트를 되게 많이 가는 마트가 있는데 잠깐만요. 그 마트 이름이 되게 기억이 안 나네. 그 마트 그 쇼핑백이 한 4불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예전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였나? 네. 어디서 이제 잠깐 그 무슨 이게 그 이휘재 씨 아들들 나올 때 네. 뭐 이렇게 살짝 나왔었나 봐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트레이더조 네. 트레이더조 쇼핑백이 진짜 좀 히트를 쳤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 어차피 되게 싸니까 하고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한국인 분들이 선물로 되게 많이 사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예전에 뉴욕 갔을 때 또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홀푸드 마켓을 가보자. 유기농 비싼 마켓. 네, 비싼 마켓을 가보자. 그때가 2009년 10년 막 이럴 때였는데 여기서 좀 좋은 식재료를 사봐야겠다 했는데 너무 멘붕이 온 게 조개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게 LB라고 써 있는 거야. LB 무게단위. 네, LB란 무엇인가? 네. LB란 무엇인가? 네. 이렇게 된 거야. LB가 뭐야? 가서 나 이걸 좀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몇 파운드 원하냐고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파운드는 무엇이고 LB는 무엇인가?
지금 같았으면은 잠깐만 하고 이제 검색을 했을 텐데 네이버로 했죠. 순간 전 너무 긴장했고 네.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여기서 내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락을 손가락질하면서 바지락 8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샀던 경험이 있죠. 나중에 이제 미국 친구한테 파운드가 왜 LB냐. 네. 그리고 니네 왜 파운드를 쓰냐. 니네 뭔데. 네. 유럽에서도 킬로그램 쓰고 아시아도 킬로그램 쓰는데 니네는 뭔데 그렇게 쓰냐. 그랬더니 뭔데 그렇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파운드가 왜 LB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저도 이제 기억이 있네요. 1년이라서 적응이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네. 모든 단위가 한국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뭐 키도 무슨 뭐 몇 피트 뭐 이거 쓰죠. 맞아. 그다음에 인치 많이 쓰고. 골프 가면은 미터 쓰다 갑자기 야드로 바뀌죠. 그치. 자동차 이거 밟으면 킬로미터인데 마일 쓰고 네. 무게 파운드 뭐 맞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저도 진짜 에어컨을 초반에 틀어야 되는데 네. 화씨잖아요. 네. 화씨랑 섭씨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 화씨 쓰지.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사실 정확히 하진 못하는데 음. 에어컨을 요 정도로 틀면 시원하더라. 한 뭐 75로 놓으면 그래도 시원하다. 그냥 이런 느낌이지. 너무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저도 해프닝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썼는데 마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킬로미터로 치면은 한 1.6을 곱하면 대충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60마일을 밟으면 96km를 밟고 있는 거죠, 보통. 근데 이제 초반에는 막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렌트를 하고 나서 그냥 뭐 거기서는 사실은 카메라가 별로 없고 미국은 그냥 그 좀 교외로 나가면 카메라가 없는 대신에 갑자기 이 까만색 그 아무것도 없던 차가 뒤에 따라오다가 갑자기 따라와서 알고 보니 이제 경찰이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예요. 영화처럼. 네, 영화처럼 그렇대요. 저는 근데 그때 혼자 차를 빌려가지고 약간 이제 외곽으로 여행을 가려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냥 그때만 해도 이 사실은 그 계기판이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밟는데 그냥 킬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원하게 밟았던 것 같아요. 일단 차도 없었고 카메라도 별로 뭐 없으니까 그냥 막 밟고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밟고 있었죠. 근데 이제 몇을 밟았는지 모르고 그냥 대충 보니까 80을 밟고 있었던 것 같아요. 80마일 정도 밟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 앞뒤로 차가 왔고 막 신나게 밟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까만 차가 미친 듯이 속도를 밟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좁은 도로인데 고속도로도 아니고 이거 뭐지? 막 이래가지고 나 되게 밟고 있는데 얘가 왜 따라오지? 이래가지고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는 뜻인 줄 알고 좀 더 밟았죠. 그치. 한국은 만약에 그렇게 시골길 같은 데 가다가 뒷차가 따라 붙으면 차도 별로 없는데 빨빨 가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알았죠. 그렇죠. 따라 밟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조금 이따 사이렌을 키더라고요. 그 경찰인 거예요. 그러더니 세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세우고 외지에서 거기서 혼자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서가지고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자기 경찰이고 너의 지금 순간 스피드가 93마일이 났대요. 네, 93마일이면 얼마예요? 계산해보니 한 160km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밟은 거예요. 거의 160km. 조금 더 밟았으면 이제 공중으로 이륙도 할 수 있었다. 거의 그냥 비행기처럼 이제 제가 활주로처럼 밟은 거죠. 그렇지. 근데 원래 저는 좀 억울했던 점이 93을 계속 밟았던 건 아니고 조금 더 밟은 거잖아요. 80년을 밟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죠. 사실은 조금 밟았던 거는 맞는데 나는 이제 여기 제한 속도를 잘 몰랐고 뒤에서 따라와서 더 밟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미국은 일정 속도가 넘어가면은 거기서 딱지를 끊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이 어떤 공소장 비슷하게 제가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어떡해. 그래서 일단 그날 제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페이퍼를 하나 끊어주더니 이거에 대한 너의 소명을 법원에 레터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외지에서 깜짝 놀라서 너무 쫄려. 어떡해요. 쫄리는데 일단은 뭐 알겠다. 뭐 경찰이니까 또 혼자 있고 무서워가지고 알겠다 하고 다른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의 속도를 밟았으면은 최소 500불은 벌금으로 생각해라. 최소 500불이다. 어떡해. 법원이 이거를 범죄로 생각하면은 너는 그거 500불이면 우리 돈 얼마야? 6, 7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약간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레터를 잘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명색이 기자니까. 그래서 솔직히 기사보다 더 열심히 썼어요. 진짜로 약간 그리고 이게 또 막 원래는 뭐 구어체로 얘기를 하지만 뭔가 법원에 얘기할 때는 우리도 뭐 친애하는 뭐
뭐 판사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괜히 접속사도 히얼바이 되게 이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안 쓰던 표현을 막 그 문어체로 쓰는 거를 막 산원으로 두드려 가면서 정말 열심히 네. A4 용지 2장으로 썼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잘 몰랐던 이유, 나는 이 카운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외지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어떤 약간 집 짜는 얘기들을 좀 쓰면서 그리고 집 짜는 마지막에는 얘기 어떤 거 썼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이제 외부의 파견을 혼자 나와서 뭐 혼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뭐 주말에 이제 다른 카운티로 한번 놀러를 가보고 싶어서 나왔지만 어떤 룰을 그런 직장인의 몰랐고 소박한 어떤 하루였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집을 짜면서 그리고 이제 네, 되게 이제 불쌍한 척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에 따라오길래 네. 나는 이제 빼달라는 건 줄 알고 되게 열심히 밟았을 뿐이지 나는 그런 게 없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조금 감면이 되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 몇 주 지나니까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저한테 또 다 우편으로 와요. 미국 아직도 다 우편으로 와요. 네. 우편으로 왔는데 그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날 막 신나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와, 내 글솜씨. 요새 글 안 쓰지만 넋쓸지 않았구나. 야, 기자 생활을 그냥 한 게 아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어떤 남 기자님의 기자 정신이 발휘된 순간이 국내에서도 한 번 있었죠. 옆 건물 집주인과 어떤 맞아요. 그 주차 그때 골목 주차를 가지고 싸웠을 그때 저희 집에서 한잔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그때 네, 말도 안 되는 골목 주차의 룰을 막 그때 주장하셔가지고 제가 또 막 법과 모든 규정을 다 그래서 알아보고 뭐 지적도를 떼오고 지적도를 떼오고 막 갖은 투쟁 결과 이게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해가지고 내 차를 못 타게 할 거면 너도 되지 마라는. 맞아요. 그때 또 이제 혼사님도 있었고 또 저기 또 다른 PD님도 계셔가지고 카메라 들고 나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다 잘 해결이 됐고 나도 싸움 나면 녹음기라도 들고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기사였는데. 요거 마이크 들고 나가시면은 웬만하면 시비 안 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약간 무기도 될 것 같고 네.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기저기 외곽에 여행 다녔던 데 중에서 네. 여기는 진짜 좋았다 하는 데 있었어요? 아까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네. 피크닉 할 수 있는데 하나 추천해 주셨고 네. 그 외곽에서는 네. 되게 생각보다 처음 들어보는 주였는데 저도 네.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로드 네. 아일랜드가 그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래요. 디자인 스쿨 유명한 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되게 유명한 그런 그 스쿨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캠퍼스도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미국에서 제일 작은 주인데 약간 그런 어떤 귀족들의 휴양지? 막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갖고 저도 사실은 관심이 없다가 그 아는 친구가 가봤는데 좋더라 이래서 갔더니 약간 미국과 조금 유럽 휴양지의 중간 정도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쾌적하고 사실 미국에서 저는 미국 생활 되게 좋았지만은 미국에서 네. 안 좋았던 점 특히 뉴욕에서는 약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길에서 가끔 이제 그런 중독자들 네. 그리고 좀 이제 홈리스가 많아요. 특히 네.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혼자 살거나 혼자 다니면은 조금 그런 약간 위협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냥 너무 깔끔하고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진짜 약간 뭔가 귀족들의 휴양지 같은 느낌. 그리고 네.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막 개츠비 예전에 뭐 있던 별장. 네. 실제로 그런 약간 예전에 대부호들이 살던 별장들을 뭐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네. 그냥 저는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거기를 갔는데 되게 생각보다 뭔가 쾌적하고 약간 미국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뉴욕은 뉴욕대로 불편한 것과 함께 또 좋은 게 있지만 거기는 좀 미국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1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고 나서 저희도 갈 때 108kg 가지고 갔고 네. 신나는 마음으로 또 옷 산 얘기 들었고 네. 분명히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기념품도 많이 사셨을 거고 왜냐면 촛대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돌아올 때 짐이 몇 킬로였을까 그리고 또 돌아올 때 짐 정리랑 청소 이런 거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돌아올 때는 네. 저도 LB여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재는데 1년 만에 네. 한 방에 아니 막판에는 저는 그냥 이제 그때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상당수는 그냥 돈을 주고 미리 보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한인 택배로 하면 그래도 좀 싸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이제 뭐 이민 가방 하나에 뭐 박스를 한 뭐 큰 걸로 한 6박스 정도 미리 보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여섯 보냈어요. 박스에 네. 있었다는 아니 것이. 그래서 거의 한 네. 500불 정도를 그냥 짐 보치는 데만 썼어요. 근데 그게 되게 싼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싸게 보낸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내고 나서도 뭐 가져온 짐이 그래도 한 70kg는 됐으니까 네. 뭐 굉장히 상당한 LB를 제가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택배를 보내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은 거는 요새 되게 한국에서도 마약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몰래 마약을 그렇게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의약품에 대한 그런 것도 까다로워졌고 최근에는 그 근처 그 뉴저지 쪽에서 총기를 몰래 서울로 짐에 숨겨서 어머. 보내다가 그게 걸린 사례도 있고 해서 네. 최근에는 되게 이제 미국에서 오는 짐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본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세간에 좀 걸려 있어요. 그 건강기능식품 네. 되게 많이 보냈거든요. 어떤 거 보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꿀팁일 수 있어서 가서 살만한 어떤 영양제 같은 것들. 아 멜라토닌 사실은 맞아. 그거 저는 솔직히 불면증 저도 갈 때마다 사왔어요. 멜라토닌. 있어가지고 네. 수면 그게 사실은 되게 그 아시겠지만 잠 안 오면 되게 스트레스인데 우리나라는 멜라토닌이 안 들어오는데 미국은 맞아. 되게 멜라토닌이 진짜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멜라토닌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 사람들이 애플 식초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사과 식초. 오. 그거를 캡슐로 한 거. 어. 근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효과를 본 건 아니지만 네. 미국 사람들이 하도 먹길래 신앙심을 가지고 사보는 거죠. 한번. 그냥 그 사과 식초도 사가지고 또 뭐 가져왔고요. 모두가 타트 체리를 다 같이 먹던 어떤 맞아요. ABC 주스를 먹던 시절 그런 느낌으로 약간 사과 식초를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비욘세 준 언니가 그렇게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TV에 뭐가 나왔다. 저도 다 먹어봤어요. 그럼 타트 체리, 네. ABC 주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드셔가지고.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의약품을 가져오는데 8종까지는 뭐 가져올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다 폐기 처리를 하든지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넣은 게 한 16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폐기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새 건 아니고 네. 뭐 먹던 거 아니면 한국에서 가져간 거 포함해서 그 정도여가지고 그냥 뭐 건강기능식품 막 제가 예를 들면 막 그런 걸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샐러드 가루 막 이런 것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그냥 폐기해주시고 그냥 굉장하네. 미국에서 산 것만 보내주세요 해서 지금 통관 중입니다. 그것도. 와인 칠러 2개랑 촛대 3개. 다 가져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갈 때 되게 고맙게도 네. 뭔가 저는 사실은 되게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짐을 그냥 막 싸는 스타일인데 네. 그 저와 장기 연애를 한 그 네. 친구는 되게 꼼꼼해가지고 갈 때 진짜 뽁뽁이를 자기가 다 구해와가지고 그 막 촛대 시계 이런 거를 뽁뽁이를 다 일일이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싸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제 그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면서도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쵸. 돌아갈 때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없으니까 저 혼자 약간 무릎 담요에 대충 만다거나 뽁뽁이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테이프 없지. 그냥 다 뭐 박스 안에 대충 넣는다거나 사실 옷에 돌아갈 때가 1년 후기 때문에 네.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은 그때 네. 쌌던 뽁뽁이를 어딘가에 네. 잘 이렇게 둘만도 한 것이지만 못 그것도, 찾겠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또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뽁뽁이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잘 옷에다 싸서 가라고 했는데 결과물은 그 아이폰 지금은 이제 제가 제 아이폰 말고 전에 거를 네. 갖고 있는데 아이폰 11 예. 그거 액정이 초록색이 돼 있더라고요. 일단 아이폰 액정이 맛이 갔고요. 그리고 약간 그때 이제 좀 V라인이 돼보려고 샀던 네. 그 고주파 약간 이게 턱 밴드 같은 거 그것도 반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와인 오프너 전동으로 하고 있는 것도 뭔가 맛이 갔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짐을 대충 쌌지만 옷으로 감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어서 네. 뽁뽁이가 괜히 뽁뽁이가 아니구나. 전동 와인 오프너까지 가져왔어요? 2개 가져왔더라고요. 그것도. 왜 2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미국에서 하나 선물 받아갖고 네. 올 때는 3개를 가져왔어요. 아 그리고 그 얘기도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50대 언니 셋이서 네. 같이 네. 골프 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다. 재미 반 아니면 되게 좀 뭐랄까 이런. 신선했는데 네.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저희 집에 약간 옥상이 루프탑에 있는데 네. 그날 이 공용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도 술을 먹고 있는데
되게 저는 이제 50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한 4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막 좋은 와인하고 뭐 막 먹을 거 와가지고 막 파티를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네. 미국은 또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서로 말 거는 게 자유로우니까 그날 뭐 어쩌다 보니까 같이 합쳐져서 같이 술도 먹고 알고 보니까 와인 유통 이런 거를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인 먹어 이러면서 되게 신나게 놀고 뭐 갑자기 혹시 너 골프 치냐 이래가지고 골프 친다 이랬더니 자기가 뭐 이제 같이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3명이 쳐서 4명이 조를 했으니까 너 한번 와라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치게 된 거예요. 네. 같이 치는데 오케이 이러고 이제 가서 저도 이제 미국인들이랑 친 건 처음이니까 네. 그래갖고 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뭐 골프를 친 지는 몇 년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아예 초보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네. 아주 잘 치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냥 그러고 갔는데 한국은 한국식 좀 골프가 있어요. 뭐 선생님은 골프를 안 치시지만 네. 약간 자존심들도 다 세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이 정도 점수는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약간 원래는 이게 첫 톨은 무조건 뭔가 이제 파라고 파가 해서 정확히 뭐죠? 파가 만약에 이제 네 개 안에 쳐야 된다. 근데 딱 4개에 맞춰서 치면 파고요. 4번 안에 홀에 넣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그게 프로들한테는 그게 기본이지만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은 그걸 잘 못하죠. 그러니까 네. 하나 더 치면 보기, 4개 쳐야 되고 5개 치면 네. 보기. 보통 1파 만파라 그래서 첫 번째는 모두 파로 시작합시다 이런 게 있어요. 일파만파. 네, 그런 네. 게 있고 음. 그냥 또 뭐 예를 들면은 또 이렇게 퍼팅을 했을 때 이게 원래는 홀컵에 다 넣어야지 네. 딱 된 걸로 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빨리빨리 그 돌리려는 습성 때문에 다음 홀에 다음 사람이 기다리니까 다음 조가 그냥 대충 비슷하게 가면은 오케이 이러고 이제 플러스 한타를 하고 그냥 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갔더니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걱정을 막 하면서 이제 가면서 얘기를 했죠. 나는 사실 그 이렇게 이 외국 사람들하고 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네가 너무 막 빡세게 스트릭트한 룰을 혹시 할까봐 조금 걱정을 긴장을 하고 왔다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되게 좀 캐주얼하게 친대요. 그러면서 골프를 포함한 스포츠는 자기가 자기 기록하고 경쟁하는 거지 너가 이제 뭐 이 같이 다른 멤버랑 경쟁하는 거냐 자기 핸디가 있고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잘 치는 거 오크라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그 코리안 거리랑 친다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을 했대요. 왜냐면은 LPGA 보면은 상위권이 다 고진영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전부 한국인이야. 그치. 한국에 막 키도 별로 안 큰 것 같고 피지컬이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와가지고 네. 막 빵빵 치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코리안 걸 이러면은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약간 어떤 올림픽에서 양궁을 바라보는 거. 그런 느낌으로 왔나 봐요. 세계 탑은 그래서 다항싸미 하고 있고. 제가 놀라서 그건 고진영이고 나는 그냥 아마추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난 그냥 남기자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자기들은 자기 자신과만 싸우는 골퍼들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쳐라. 멋있네. 네. 라고 해서 되게 멋있다. 그럼 되게 네. 캐주얼하게 편하게 치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네. 태어나서 본 골퍼들 중에 가장 스트릭트하게 치더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진짜 처음 봤어요. 예를 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게 제가 공을 쳤는데 여기 이렇게 편편한데 좋은데 페어웨이에 간 게 아니라 막 산기슭 비탈에 갔어요. 네. 근데 그런 데서는 프로들은 치지만 아마추어들이 가려면 땅도 건져줘야지. 기울어져 있고 거기다가 잘못 치면은 거기 막 풀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보통 거기는 위험하니까 일단 빼고 뭐 어디까지는 치고 올려준다든가. 혹은 이제 조금 빼고 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좀 편의를 봐줘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언니들은 다 50대에서 한 60 사이였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자기들은 원래 이렇게 쳤던 것 같은데 거의 깎아지른 절벽에 가서 치는데 보통 다들 옆에서 그래 잘해 조심히 쳐 그냥 이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냥 위험하니까 나와 이러는데 그런 게 없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네요. 그냥 취미로 치는 건데도 그렇죠. 그 박세리 씨처럼 양말 벗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자기들은 캐주얼하다고 해놓고 들어가야 거의 그 급으로 친 거예요. 양말 벗고 들어가는 급으로 갑자기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캐주얼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또 그 한국인들만의 룰이 예를 들면은 공을 쳤는데 네.
이게 내가 원래 치는 정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예. 똑바로 가는 거. 근데 예.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삑사리가 나가지고 그냥 여기 5m, 10m 앞에 떨어졌다. 네, 팅 그거는 하고. 근데 이제 실수잖아요. 누가 봐도. 예.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인들은 어. 야 그냥 야 뭐 멀리건이라고 하는데 뭐 멀리건 줄게 다시 쳐. 그냥 빨리 다시 치고 이거는 다시 치고 가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앞에 3m 앞에 떨어져도 어떻게 세컨샷은 잘 치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 약간 없어. 골프를 안 치는 제 입장에서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건 그런 거네요. 네. 그 예전에 어릴 때 이제 바둑판 위에서 알까기를 할 때 네. 이게 팅 하고 친 게 아니고 손끝 싹 손끝이 건드린 거지. 싹 건드린 건데 그거를 꼭 네. 카운트를 해야 되는 네.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딱 건드려서 오 그래 두 번째 튀길 때 잘 튀어라 그럼 내 차례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 제가 보고 근데 이 언니들이 네. 그 진짜로 다 보니까 저를 초대해준 언니도 이미 자식은 거의 성인이 됐고 근데 이제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고 그냥 혼자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2마리 네. 이렇게 사는 그냥 좀 언니였고 네. 다른 그 사람도 이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이혼했거나 이랬는데 약간 그 멋진 골드미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나이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50대 뭐 중후반이면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나이가 꽤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냥 치고 키도 160도 안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미국 언니가 치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저 원래 운동신경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거리 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 내가 공을 치면 그래도 좀 멀리 간다. 네. 저보다 키가 한 10cm 작은데 네. 저보다 한 2-30m 멀리 빵빵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다. 그냥 와 이게 물론 이제 서양인이기 때문에 네.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그게 쉬울 수도 있지만은 네. 그냥 와 그래도 진짜 뭐랄까 되게 멋진 언니들이구나 정말. 그냥 그리고 이게 뭐랄까 좀 룰을 스트릭트해서 내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네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정말 진지하게 하는 좀 멋진 언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와 되게 이제 많은 걸 생각하고 왔죠. 근데 그 다음에 불렀을 때는 안 갔어요. 무서워서. 너무 빡세갖고 그냥 나 좀 편하게 치고 싶어갖고 그 뒤로 네. 그냥 술이나 먹자라고 네. 해서 그 뒤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냥 뭐 연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도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이제 뭐 그런 토크를 하거나 뭐 네. 그러거나 이런 건 했지만은 그 뒤로 빡세가지고 골프는 안 갔지만 아무튼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또 네. 직접 볼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좀 반려문화 같은 게 한국이랑 달라요? 저 되게 신기했던 게 네. 강아지 입마개 한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사고를 치는 것도 못 봤어요.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랄까 산책이나 밖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제 야외에서 이 시간을 보내주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좀 큰 강아지들도 그냥 항상 순하고 말을 네. 되게 잘 듣는다는 느낌? 뭔가 이제 문제를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약간 트레이닝을 좀 이제 받기가 어려운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강아지들을 진짜 잘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해방촌에 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해방촌의 외국인들이 항상 자기는 뭐 아무리 조그만한 집에 살더라도 네. 뭐 산책이야 시키면 되고 집에서는 잠만 자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또 어쨌든 자기가 가족이 됐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집 사이즈랑 상관없이 큰 개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미 뭐 건너편에서 뭐 어린아이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개들이 오거나 할 때 멀리서부터 얘가 약간 흥분도가 높은 애다 하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얘를 뭐 앉게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늘 여름 되면은 그 해방촌 메인도로 쪽에 있는 GS25에 테라스 쪽에 앉아가지고 얼음컵 2개를 사가지고 이제 얼음을 이제 쪼사 먹는 리트리버만 하는 애들 큰 애들 둘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엄청 착하고 그러니까 큰 애들을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니고 대신에 다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사회에 어울려서 살 수 있게 노력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 동네 애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데리고 못 갔잖아요 결국에. 근데 이제 나중에 거기 규정을 보니까 네. 그
이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그 또 키우기가 어려운 게 일단 그 반려동물을 키우려면은 그 마리당 그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마리당 등록비가 600불인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달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마리당 50불을 따로 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저랑 골프를 같이 쳤던 분도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에 네. 그 저랑 골프를 칠 때 2마리를 약간 근처에 있는 케어 센터에 차로 이제 데려다 주고 몇 시간을 맡기고 오는데 얼마 주냐 그랬더니 보통 하루에 한 50불 정도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마리당.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정말 이제 금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자기 주택에 살면 그렇게 들진 않겠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그런 아파트나 공용 공간에서 하려면은 그런 어떤 금전적인 거를 내가 진짜 그 정도는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그 정도의 책임이 없으면은 키우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주변에 보면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옆에 작게 강아지 공원이 따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뭔가 강아지들 놀 수 있는 언덕 같은 거나 약간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데 가면은 그 동네 강아지들이 항상 놀이터 오듯이 우리 막 애기들 놀이터 와서 놀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모여서 막 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가끔 공원 가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강아지들이 약간 거기서 모여서 애기들처럼 놀이터에서 놀구나. 그리고 그냥 진짜 약간 가족처럼 같이 이렇게 노는 것들도 좋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 아무래도 뭐 원래 뭐 미국인들이 원래 뭐 강아지 고양이 뭐 가족처럼 하는 거는 워낙에 유명하지만은 실제로 갔더니 실제로 진짜로 다들 그렇게 가족의 일원으로 막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인 훈련사 이런 분들 중에서 뉴욕에 살면서 처음에는 이웃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알바를 했다가 이 사람이 너무 강아지 핸들링을 잘하니까 그게 하나가 됐다가 둘이 됐다가 막 5, 10 이렇게 됐다가 그걸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문제가 있는 애를 데리고 가도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 친구를 잘 교육시켜서 어쨌든 사회에 어울려서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들 얘기도 많고 뉴욕은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값도 되게 비싸고 어느 정도 큰 면적을 두고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강아지 산책해주는 그런 도그워커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도그 세션, 캣 세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진짜로 그냥 뭐 웬만한 뭐 백화점에 뭐 보면은 뭐 조미료, 뭐 과자 이런 거 합쳐가지고 막 다 있잖아요. 네. 진짜 한 4-5개가 거기 쫙 돼 있어갖고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얘네 펫 산업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클럽이랑 이런 데도 갔다 왔다면서요. 제가 뉴욕에서 좋았던 거는 진짜 네. 50대랑도 되게 재밌게 놀고 네. 또 20대랑도 되게 재밌게 놀고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좀 나이가 있고 약간 젊은 꼰대 그 정도 나이잖아요 이제. 네. 근데 그 여기서는 일단 아시아인의 나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까 전에도 그냥 그 뭐 아이디 물어본 썰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뭐 라운지바나 클럽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 그냥 아시안 나이를 항상 뭐 보면은 놀라고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뭐 클럽을 찾아가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술 먹는 건 좋아하지만 클럽을 안 간 지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또 경험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좀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고 근데 되게 이제 재밌었던 거는 거기서도 뉴욕에서도 되게 진짜 조금 지금 좀 핫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재밌어하는 클럽이 거기 브루클린에 가면은 하우스 오브 예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하우스 오브 예스가 뭐냐면은 그냥 뭐든지 예스인 데예요. 근데 뭐 거기 보면은 4가지가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드럭 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터치인데 싫어하는 사람의 터치하는 원치 않는 터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다른 사람들 얼굴을 촬영하는 거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약간 대안적인 클럽이다 이래가지고 되게 궁금해서 갔어요. 그리고 동네 자체가 부시윅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이제 뭐 브루클린에서 사실 뭐 덤보
윌리엄스버그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좀 많이 뜬 동네인데 지금 로컬들이 거기를 제일 많이 가서 논다고 하는 동네가 부쉬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어서 저도 겸사겸사 가서 갔는데 그냥 너무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즈비언, 게이 혹은 이렇게 타겟이 딱딱딱 있는 클럽들이 물론 뉴욕에도 나눠져 있죠. 혹은 그냥 이제 스트레이트들을 위한 클럽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여기는 그냥 누가 와도 그냥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클럽을 좀 지향하는 데고 다 네가 어떤 상태라도 예스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네. 거기 가면은 그냥 뭐랄까 이제 항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이날은 뭐 멕시코의 어디를 기념하는 날이니까 네가 멕시코와 관련된 옷을 뭔가 입고 오면은 너는 입장료를 공짜로 약간 이런 게 있고 네. 그 나라의 어떤 로컬 그런 게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드레스 코드를 하고 오면 공짜로 그냥 너 그냥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어. 네. 이런 게 있고 만약에 네가 거기서 뭐랄까 그 안 꾸미고 왔어? 그러면 앞에 약간 그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불, 20불을 주면은 그 원하는 대로 이제 약간 분장 같은 거를 좀 네. 해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공연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공연이 거기 가면은 되게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몸이 좋은 남자 여자들이 춤도 추고 있고 엄청나게 이제 살집이 좀 있는 분이 또 이렇게 춤도 추고 있고 트랜스인 분도 이제 여기서 춤을 추고 있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봉을 타고 있던지 뭐 링을 타고 있던지 하면서 반 서커스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그냥 오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뭐 공도 튀기고 놀고 일단 시각적으로 되게 화려하지만은 그냥 실제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도 그냥 되게 성적 지형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같이 왜냐면 약간 클럽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뭐 뉴욕에서 저도 이제 딴 데도 가봤지만은 뭐 게이 클럽, 레즈비언 클럽 이렇게 좀 나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약간 뭐 이제 이성애자들을 위한 클럽 뭐 약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그냥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 네. 근데 저는 막상 거기서 그냥 이제 친구들하고 가서 놀고 있었는데 또 재밌었던 거는 거기서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같이 있던 친구랑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거기 있던 어떤 미국의 딱 봐도 어린 친구들이 이제 술을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가 뭐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샷을 사줘가지고 이제 같이 술을 먹고 네. 뭐 나중에 이제 어쩌다 보니 같이 친구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23살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나이를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나는 몇 살이야 너는 몇 살이야 이러는데 그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물어보는데 뭐 굳이 말하지 말지 얘기할 안 필요 하고 없지. 얘기를 했어. 얘기를 안 하고 그 뒤로 이제 친하게 지내서 이제 그냥 진짜로 그냥 진짜 친구가 돼서 네. 그 뒤로 뭐 같이 뭐 다 같이 다른 친구도 소개시켜줘서 술을 먹는다거나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제 나이는 아마 상상도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굳이 뭐 알게 할 필요 있냐 이래서 말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일 파티 때도 초대를 했어요. 네. 저의 되게 친한 네. 같이 동료가 제 생일을 축하해 준답시고 생일 케이크에다가 37초를 꽂아놨네. 그렇고 굳이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요즘 잘 하지 않는데.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 미국에서 결국 나이를 잊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굳이 나의 나이를 상기시킬 그 초를 가서 굳이 37을 꽂아서 와야 됐어 이랬더니 이제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딴 친구들도 이제 너 나이를 보면 놀랄 수도 있으니 3을 뺄지 7을 뺄지 결정하래요. 너무 어렵더라고. 다른 그냥 긴초는 없으니까. 3을 뺄지 7을 뺄지 초는 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잠시 큰 고민에 빠졌다가 3을 빼자. 뭐 70대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 뭐 27이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라고 해가지고 하고 나서 근데 그게 있으면은 저는 진짜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치 이 7은 뭐야? 이 7은 뭐야? 진짜 안 물어보더라고. 다들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오랜 시간 동안 그 23살 친구들하고도 되게 그냥 많은 얘기도 하고 뭐 같이 이제 뭐 불꽃놀이도 보고 뭐 친구들 소개도 시켜주고 잘 지냈는데 서로 그 결국에는 이제 저는 그 친구를 나이를 알지만 걔네는 묻지 않아서 그대로 헤어졌던. 근데 되게 그냥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 클럽에 가서 제가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제가 이 나이에 클럽을 가서 23살의 친구들하고 갑자기 친구가 되어서 뭐 이런 경험은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냥 약간 뭐 어떤 그런 근데 진짜로 그냥 뭐 약간 우정의 개념으로 되게 뭐 재미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저도 예전에 스페인 갔을 때 재밌었던 게 스페인은 워낙에 춤추는 거 좋아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클럽에 있는 분들 연령대가 되게 높아가지고 바에 앉아 계시던 노부부께서
저와 캥 작가님을 포함한 저희 그룹 친구들이 춤을 진짜 열심히 췄거든요. 그랬더니 저 여자애들 춤 열심히 추는데 이거 샷 더블 샷 하나 갖다 주라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종업원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서 뭐 이거 누가 줬어? 하고 약간 기대감에 차가지고 이거 어디서 보냈어? 하고 봤더니 저쪽에 노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드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 나이에 친구들이랑 클럽 와가지고 젊은 애들 아유 친구들이 춤을 열심히 추네라고 샷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되어야겠다. 근데 내가 그런 노인이 되고 싶어도 그럴 때 갈 수 있는 어떤 클럽이 또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국일관에 그 뭐 콜라텍, 그러니까 뭐 탑골공원 근처 막 이런 그렇죠, 데 좀 있긴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이제 또 거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런 걸 지향하는 클럽 같은 거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를 세워봐도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저희 엄마 아빠가 같이 스페인 갔을 때도 네. 늘 기억에 남는 게 그라나다에 있는 그 무료로 안주 무제한으로 나오는 서서 먹는 바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라나다 유니버시티 그라나다 대학교 친구들이랑 그렇게 오지게 술을 먹었던. 아, 안주가 무제한이라고요? 안주 무제한이에요. 안주 공짜예요. 술만 마시면? 네, 술만 시키면 안주가 그날의 안주가 매일매일 다른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비집 같은 거네. 실비집 같은 거지. 와. 그래서 그게 뭐 3명이다 그러면은 3인분의 안주가 나오는데 네. 뭐 꼴뚜기 튀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셋이 또 한 라운드를 또 잔 하나를 시키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뭐 갈비찜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그거를 또 한국인으로서 공짜로 자꾸 이렇게 안주를 준다고? 그러면 어디 한번 먹어보자. 그래. 술을 더 먹어서 이거 네. 돈줄 내줘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뭐 돌아올 때 누가 계산했는지 가족 3명 다 기억이 없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좋은 가족이네요. 그때도 엄마 아빠가 재미있었던 게 언제 내가 대학생이랑 이런 데서 술을 먹으면서 손짓발짓하면서 얘기하면서 놀아보겠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은 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약간 그 1년에 이걸 살았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이제 딱 돌아오면서 일단 나이가 한 살 늘었죠. 물론 네. 이제 뭐 만 나이를 쓴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음. 다시 또 돌아오니까 아직은 뭐랄까 남들은 이 돌아오면은 그래 너 연애 오래 했잖아. 결혼 그러면 돌아오니까 하는 거야? 일단 이 질문 다시 하고 아니, 물론 이제 저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막 네. 결혼을 안 해야겠다 이주의여서 결혼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듣지 않았던 질문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확 오면서 역시 내가 한국에 왔구나. 그러니까 역시.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도 아니지만은 특파원이 끝나고 왔기 때문에 결혼이지 않니라는 건 또 약간 맞아요. 이건 또 무슨 기준인가? 심지어 원래는 그 가기 전에 네. 이거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를 되게 아끼는 회사 선배 중에 한 명은 그 너 만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꼭 얼굴을 보고 보내야겠다. 근데 저를 되게 아끼시는데 네. 약간 그냥 되게 정 많은 약간 막 아버지 아저씨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거부하기도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심지어 그 저희 아버지도 안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가서 네. 하고 나서 그래 다녀오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 아버지도 사실 인사를 못했는데 뭐 아무튼 그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멀리 1년을 떠나 있으면은 결혼을 하고 가야지 뭔가 서로의 약속을 하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원래도 조금 뭐 오래 만났던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계속 잘 이어갔던 것도 있지만은 또 그런 생각도 했죠. 아니 그 1년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헤어지면은 사실은 또 그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이면 그거를 맞아. 결혼으로 잡은들 그냥 다녀와서도 이제 서로 좋다면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꼭 그렇게 뭔가 이제 멀리 가기 때문에 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너무 이제 갔다 왔기 한국적인 때문에 또 생각이 해야 아닌가. 된다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약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네. 약간 남의 팟캐스트 듣듯이 너무 나태하게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저도 말이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지금 원래 중간에 뭔가 같이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질문만 계속 이거는 어떻게 됐어? 이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아니에요. 그만큼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저도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이 사실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하는 단계고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가고 하시던 분들조차 요즘 너무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요즘 이런 얘기가 너무 귀해갖고 소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거의 뭐 털어서 세계 속으로 다음 게 입을 떨어서
그래서 또 내일 오전에 출근을 하셔야 하는 분을 붙잡고 오랜만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비욘세도 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회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지금 슬슬 또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지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나오신 소감 너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네, 한 말씀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제가 비록 지금 살짝 닉네임을 바꾼 이유도 제가 또 회사에서 약간 방송을 또 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요즘 또 모든 언론사가 네. 기자분들을 많이 노출시키는 분위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이거를 제 이름을 걸고 하면 회사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가지고 네. 살짝 이름을 바꿨던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약간 이 미국에서 되게 많은 거를 느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단편적으로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지금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좀 네. 풀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긴 호흡으로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게 사실 거의 2년 만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또 이렇게 비욘세가 잘 돼서 다행이고 지금 네. 거의 뭐 횟수로 4년 차인데 네. 3번째 나올 수 있어서 좋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네.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뿌듯한 게 뭐냐면은 늘 남 기자님은 늘 언변이 좋으시다는 것을 저희가 인스타 친구였을 때부터 인스타 친구를 하고 번개를 한 그날부터 늘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언론사가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한 방송인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뭐 질문 하나를 주면은 네. 그거를 막 일부러 제가 아등바등 끌어가지 않아도 네. 기승전결이 명확한 에피소드. 야, 너무 편하게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잘 이게 지금 너무 편하고 듣고 계시는 저희 게스트 친구분들 네. 좀 뭔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도 네. 좀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1년을 살았는데 설마 뭐 지금 한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얘기했는데 끝난 게 아닐 것이다. 네. 더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오늘 좀 술을 덜 먹어서 그런데 네. 다음에 혹시 더 많은 네. 좀 음주를 하게 된다면 네. 좀 더 센 버전으로 더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ENFP의 화신으로서 저도 ENFP입니다만 뭐 일주일 주면 또 에피소드 많이 만들어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뉴욕에 있는 동안 많이 못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욘세에서 많이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네. 이제 뭐 하루 걸러 하루 또 에피소드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에피소드를 남겨서 그때 네. 또 다른 남기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소드를 남기자. 네. 네. 계좌를 남기자. 추억을 남기자. 네, 달러는 남기자는 실패했지만 네. 그래도 초 때는 남기고 돌아오신. 네. 다행히 촛대를 남겼습니다. 네, 남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남 기자님이랑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많이 해볼 테니까요. 뭐 광고 문의 그리고 비욘세 공식 굿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 이런 것들은 비욘세.com으로 www.beyonce.com 아니면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주쯤에는 대전에서 하기로 한 10월 7일 공개 방송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안 까먹으셨죠? 안 까먹었죠?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